네, 정규장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마감의 기술 함께 하실 시간인데요. 오늘도 최영지 전문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양지수도 상승 마감 기대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시장 어떻게 바라보셨을까요? 네, 오늘 미국 증시가 급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양 지수 모두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여러 가지 우려감이 남아있는 가운데 오늘 전반적으로 좀 흐름 자체는 좋았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우리나라 증시가 전반적으로 좋았던 원인은 저는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매력도가 높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코스피의 경우 전거래 기준으로 PBR이 0.84배까지 내려왔는데요. 최근 5년간 흐름을 보니까 최저치가 0.74배 정도더라고요. 그만큼 거의 바닥권에 다가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사이에서 이제 변동성이 좀 나와줄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런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높은 만큼 오늘 우리나라 증시는 저가 매수세 유입으로 미국 증시에 비해서 상승세를 보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가운데 반도체 관세와 그리고 반도체 수출 규제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워낙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코스피 비중 중에서 반도체 기업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30% 정도인 만큼 반도체 이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가운데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ASML의 실적을 주목해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ASML 같은 경우에는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 기업이고요. EUV 장비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워낙 다른 반도체 기업들, 삼성전자, 인텔, 그리고 SK 하이닉스 등 EUV 장비를 사용을 하고 있고 첨단 미세 공정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핵심 장비인 만큼 ASML이 반도체 기업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실적이 중요한 지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만큼 ASML이 독보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밤사이 발표된 실적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와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1분기 순매출의 경우에는 77억 4,200만 유로를 기록을 했고요. 예상치, 2025년 예상치도 부합했습니다. 하지만 수주액 부분에서 조금 아쉬운 면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수주액 같은 경우에는 39억 3,600만 유로를 기록하게 되면서 예상치인 48억 유로를 밑돌았습니다. 그만큼 좀 수주액에 대해서 좀 부진한 흐름을 보였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수주액이 부진하다는 의미는 향후에 매출 반영에 있어서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ASML의 경우 워낙 독보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관세 타격을 좀 덜 받는 기업이긴 하지만 이렇게 수주액이 감소를 한다는 의미는 다른 반도체 기업들도 좀 이 실적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국면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거기에다가 다음 주에 발표가 되는 반도체 관세율에 대해서도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시장이 올라갔다고 해도 환호하기보다는 조금은 비중 관리를 더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오늘 같은 장세에서 따라잡기 매매를 하기보다는 조금 더 관망을 하면서 매집하는 국면을 더 지켜보자라고 전략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반도체에 대한 전망도 불안하게 나타나고 있고 여전히 체크해야 할 변수가 많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바라보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의견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도 코스피는 1%대 오름세를 유지해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는 0.82% 지나는 2,867포인트에서 마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 2,447포인트까지 끌어올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도 711포인트 지나가고 있고요. 전일 대비 1.7%대 강한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피 200도 1% 가까이 올라갑니다. 오늘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이 5거래일 연속 순매도로 일관하면서 조금 처지는 모습을 보였지만 그래도 기관이 금융투자와 연기금 쪽에서 대부분의 자금 유입되면서 3천억 원 이상의 매수 우위 기록해줬습니다. 개인은 1,000억 원 이상 물량을 덜어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4거래일 만에 외국인이 순매수로 전환하는 모습 나타났고요. 기관도 함께 매수에 동참하면서 지수의 상승세를 이끌었습니다. 반면에 개인은 차익 실현에 나서면서 1,400억 원의 매도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외국인은 1,000억 원 가까이 매수 우위 기록했습니다. 우리 시장 마감합니다. 네, 양지수 다행히 반등하면서 마감한 목요일장이었습니다. 오늘은 한국은행의 금통위도 진행이 됐었죠.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는 5월에 인하 가능성을 열어둔 채로 기준금리를 결국에는 동결했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도 1,410원대를 하단을 좀 테스트하는 모습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다만 외국인 투자자가 유가증권 시장에서 여전히 순매도 행진 이어가면서 환율 상승 지지하고 있다라는 점 좀 아쉽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이슈
이슈 체크해보면서 전략 정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내일은 어떤 포인트에 좀 주목하면서 시장 대응해보는 게 좋을까요? 네, 아무래도 1분기 실적에 대해서 주목을 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특히 미국의 빅테크 기업 위주로 실적 발표를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아무래도 이런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은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만큼 더욱더 주목해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밤에는 넷플릭스의 실적도 발표가 되는데요. 넷플릭스의 경우 사실 엔데믹 국면에 접어들게 되면서 이용자 수가 급감을 했었죠. 하지만 최근에 불경기에 접어들게 되면서 오히려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보는 사람들보다 집에서 넷플릭스를 보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됐고요. 이에 따라서 넷플릭스는 성장세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넷플릭스에서 콘텐츠 점유율을 확대를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넷플릭스 점유율을 보자면은 콘텐츠 측면에서 미국 쪽이 현재 56% 차지를 하면서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우리나라가 2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무려 9% 정도 K 콘텐츠가 차지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오징어 게임이라던가 최근에 폭삭 속았수다 이런 콘텐츠들이 흥행에 성공하게 되면서 우리나라 K 콘텐츠가 더욱더 넷플릭스에 많이 좀 진출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만큼 넷플릭스의 실적이 우리나라 K 콘텐츠 관련된 종목들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현재 시점에서는 1분기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2030년까지 전망치도 나온 상황인데요. 일단은 1분기 예상 매출은 전년 대비 11% 증가한 104억 달러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치와 부합하는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2030년까지 780억 달러를 매출 기록을 세울 것으로 지금 목표를 세운 상황인데 이런 전망치까지도 같이 확인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TSMC의 실적도 발표가 되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상황에서 반도체 기업들이 좀 우려감이 커진 가운데 TSMC 실적도 영향을 줄 걸로 보입니다. TSMC의 경우에는 파운드리 점유율 67%를 차지를 하고 있고요. 관세부가 이슈에 따라서 가장 먼저 영향을 받을 만한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스마트폰이라던가 PC, 그리고 AI 서버, 그리고 자동차까지 이런 전 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만큼 TSMC 실적도 계속해서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번에 1분기 매출 같은 경우에는 가수요 영향으로 인해서 41% 정도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예상치와 부합하는지 먼저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일 금요일 장세잖아요. 거기에다가 다음 주에는 반도체 관세율이 발표가 될 예정인데요. 이에 따라서 관망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반도체 관세율이 어느 정도 부과가 될지는 예상할 수가 없지만 만약에 관세 부과가 진행이 될 경우에는 반도체 전반적으로 좀 타격이 예상이 되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연간 10억 달러 이상의 추가 비용이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기업당 3억 5천만 달러 비용이 증가할 걸로 보입니다. 비용이 증가하는데 수익성이 따라가지 못한다면 그만큼 영업이익이 감소될 가능성이 높겠죠.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하나둘씩 이런 비용에 대한 부담들에 대해서 조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를 대응하기 위해서 7조 원 규모의 긴급 자금을 추가로 투입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고요. 총 정부 반도체 투자 규모가 기존에 26조 원 정도였다면 33조 원까지 확대가 될 걸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예상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식으로 좀 대응을 하고 있는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다는 걸 참고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내일 같은 경우 이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로 약간 관망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비중 관리라던가 투자 전략에 참고를 해서 여러분들이 좀 잘 대응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반도체 관세가 여전히 남아있죠. 트럼프가 또 얼마만큼 관세를 부과할지 여전히 리스크 요인으로 남아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이제 내일장 시초가 공략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을 오늘 좀 주목을 해보셨을까요? 내일장에 공략해 볼 만한 종목. 네, 오늘은 미스터 블루를 준비를 해왔는데요. 제가 준비를 하고 이제 대본을 넘겼는데 네. 미스터 블루가 또 급등을 하면서 마감을 했더라고요. 웹툰. 네, 맞습니다. 오늘 또 웹툰 관련된 종목들이 시장에서 많이 부각이 됐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스터 블루가 앞으로의 기대감이 더 커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미스터 블루의 경우에는 웹툰과 웹소설 플랫폼 사업을 진행하는 업체고요. 묵향, 이런 무협 웹툰을 만드는 업체입니다. 근데 오늘 말고 최근 들어서
들어서 시장에서 부각이 된 게 이 불법 웹툰과 관련해서 대응을 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인데요. 아무래도 중국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불법 사이트를 통해서 웹툰이 유통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면은 웹툰 기업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손해를 볼 수밖에 없겠죠. 미스터블루는 이런 것들을 대응을 했고 이에 따라서 성공함에 따라서 한국 웹툰 기업 최초로 실형 구형 사례를 만들었습니다. 이번에 키다리 스튜디오라던가 레진엔터와 함께 협업을 통해서 대응을 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앞으로 이런 불법 유통에 대해서 잘 맞게 된다면은 정식 플랫폼 쪽으로 유입이 많이 증가를 하고 수익성 개선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긍정적이게 작용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K 웹툰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웹툰 도서관을 방문한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내일 방문할 예정이고요. 이에 따라서 앞으로 K 콘텐츠 육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게 되면서 오늘 전반적으로 K 콘텐츠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갔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미스터블루는 상한가로 마감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만큼 K 콘텐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 앞서 말씀드렸던 넷플릭스에도 K 콘텐츠가 많이 유통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다가 금리 인하 국면에서 영상 콘텐츠 관련된 종목들은 오히려 수혜를 받을 만한 섹터다라고 제가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었죠. 사실 금리 인상하는 시점에 불황기에 접어들게 되면서 실적이 악화된 기업들이 많고 미스터블루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많이 악화가 되기는 했지만 점차 개선해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게임 사업 전략을 재정비하고 앞으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더 커질 거라고 바라보고 있는데요. 미스터블루의 경우에는 콘텐츠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지만 게임 사업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회사 블루포션 게임즈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MMORPG 신작 에오스 블랙을 이제 신작을 냈습니다. 그런데 흥행이 실패를 함에 따라서 작년에 매출이 많이 부진했습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135억 원 정도 적자를 기록을 했고요. 매출액 같은 경우에도 전년 대비 5%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게임 개발비를 무형 자산으로 인식을 하게 되면서 실적 왜곡에 대한 리스크도 커지게 됐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점차 해소가 될 걸로 보이지만 당장 손익계산서에 반영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는 점도 참고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게임 사업도 계속 전략적으로 재정비를 해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점차 커질 걸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세워보도록 할 건데요. 미스터블루의 경우 오늘 이렇게 상한가로 급등을 하면서 마감을 했고 최근 거래량 흐름으로 봤을 때 점진적으로 거래량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지금 시장이 워낙 어지럽잖아요. 이런 장세에서는 거래량이 이렇게 증가한 기업들 위주로 바라보시는 게 좀 단기 스윙이라던가 매매적으로 접근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현재 시점에서는 오늘 마감가 기준으로 매물이 많이 쌓여 있어서 다음 거래일에 조금 눌리면서 시작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매물이 좀 많이 쌓여 있고 이전의 전고점 구간인 1,700원 구간대를 이제 목표가로 잡고서 바라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미스터블루의 경우에는 워낙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형태로 지금 형성이 돼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거의 1,000원을 이탈을 하게 되면서 동전주로도 주가가 변동성이 나와주기도 했어요. 그만큼 1,000원대에 있어서 이게 마디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을 이탈을 하게 되면은 강한 조정을 받고 변동성이 더 크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강한 마디 구간대인 1,000원대를 손절가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워낙 변동성이 큰 만큼 내일 시초가 이하로 좀 공략을 해보시면서 잘 접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정치적인 이슈가 엮이면서 웹툰 관련주들이 일제히 날아갔고 이 종목도 상한가로 마감을 했는데 현재 시점에서 어떻게 대응하지 고민 있으셨던 분들은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또 정치적인 이슈가 있었지만 웹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의 성장성이 더 기대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고 불법 유통에 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앞으로 이 웹툰 문화를 좀 선진국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동안 게임 사업에서 좀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제는 이를 딛고 잘 회복해낼 수 있을지도 관전 포인트로 함께 지켜보시죠.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드릴게요. 고맙습니다.